자,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그록 3가 바로 얘기해주죠. 질이나 차별화로 가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어. 안녕하세요, 남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AI 챗봇 그록 3가 공개되어서 바로 접속해봤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AI 챗봇이라고 하는데 과연 상품 소싱이나 관련 자료들을 얼마나 도출해낼 수 있을지, 먼저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주장들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록 3에게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강의 중에 주원규의 논리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유튜버 주원규가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 방법이 지금도 통해? 뭐라고 하냐면 2025년 2월 25일인 지금 이 방법들이 여전히 통하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과 현재 상황에 맞춰 조정할 부분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접근성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가 강조한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지금도 핵심이에요. 더 밑에 내려보면 다만 2025년 기준으로 시장은 몇 년 전보다 더 경쟁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의 수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상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눈에 띄기 어려워졌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주원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 방법은 기본 원칙 면에서는 여전히 통하지만 지금 시점에 맞게끔 디지털 마케팅 기술과 트렌드 적응력을 보완한다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토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주원규는 키워드 수요를 보고 상품을 소싱하라고 했어. 키워드로 수요를 보고 상품 소싱한다는 말은 어떤 상품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에서만 가능한 비즈니스 아니야? 예를 들어 도매 상품이라든지. 너무 기니까 결론만 볼게요. 자, 키워드 수요를 보고 소싱하는 방식은 도매 상품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에서 시작하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맞아. 주원규가 초보자들에게 이걸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일 거야. 여러 가지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야? 네 질문이 점점 더 핵심을 파고드는 느낌이라 흥미롭네요. 키워드로 수요를 보고 상품을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상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너의 지적은 주원규 스타일의 접근법에서 중요한 전제를 건드리는 거야. 좀 더 명확하게 풀어보자. 맞아. 키워드 수요를 보고 상품을 등록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가 확인된 여러 키워드나 상품군을 커버할 수 있는 라인업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에 소싱이 어려운 상품들이라면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야. 주원규의 방법론이 초보자 친화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야. 도매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옵션의 상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핸드메이드 천연 비누나 커스텀 주문 가구처럼 키워드 수요가 있더라도 대량 소싱이 어려운 상품들이 있지. 이런 경우 주원규 스타일의 키워드, 소싱, 등록, 공식이 바로 적용되긴 힘들어. 이렇게 되면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시간, 비용, 네트워크 면에서 부담이 커져서 주원규가 의도한 누구나 쉽게 시작이라는 취지에서 멀어질 수 있어. 즉, 네 지적이 맞는 거야. 이 전략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다룰 때 빛을 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아래 한계가 있죠?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도매 기반으로 여러 상품을 쉽게 소싱해서 등록하는 방식은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보여. 진짜 똑똑하네요. 자, 같은 키워드에 수십 개 판매자가 비슷한 도매 상품을 올리면 결국 가격 싸움으로 가거나 광고비가 치솟아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 네가 여러 가지 상품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데 단순히 양으로 승부하기보다 질이나 차별화로 가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어. 자,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그록 3가 바로 얘기해주죠. 질이나 차별화로 가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의 뭐 대량 등록, 뭐 주원규가 말하는 그런 키워드 수요의 상품 등록 이런 거는 지금은 거의 안 통해요. 얘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 자, 결론적으로 네가 본질을 진짜 잘 짚었어. 이 전략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전제로 깔고 가는 초보자용 플랜이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져서 난이도가 올라가.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한번 몰아세워 볼게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온라인에서 잘 팔릴까?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온라인에서 잘 팔리지 않을 거다 라고 보는 관점은 꽤 날카롭고 현실적인 고민에서 나온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해. 왜냐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 이걸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 잘 팔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네요. 높은 수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건 시장에 보급된 상품의 가능성이 높아서 수요가 크고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물건이라면 팔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처럼 특정 시기에 수요가 폭발하는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시즌 상품이죠. 도매 사이트에서 항상 많은 거.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잘 안 팔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 왜냐? 네가 아니라고 본다는 직감이 맞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데 있어. 경쟁 과다, 포화 시장, 소비자 피로도. 진짜 세상이 좋아졌네요. 자, 네가 아니라고 보는 핵심은 아마 차별화와 가치에 대해서 있지 않을까 싶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공하려면 고객이 이걸 왜 사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상품은 그 답을 주기 어려워.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를 도매해서 가져와 팔면 대량 생산된 똑같은 디자인의 경쟁자 50명이 동시에 팔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반면 직접 그린 일러스트 핸드폰 케이스처럼 독특하거나 개인화된 상품은 소싱은 어렵지만 경쟁이 덜하고 고객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어. 자, 브랜드로 가는 길,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팔리지는 않아. 뭐하죠? 초저가 전략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네가 잘 안 팔릴 거다라고 보는 건 2025년 온라인 시장의 현실을 잘 반영한 통찰이야. 상품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단순히 키워드 수요만 믿고 뛰어들면 망할 확률이 높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네 직감이 워낙 예리해서 더 깊이 파고들면 재밌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몰아세우고 그럼 이제 상품 소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남들과 차별화된 상품을 소싱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소싱하는 것이 좋을까? 자, 단순히 도매 사이트에서 퍼오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으니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해. 아직 포화되지 않은 수요나 특정 고객층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출발. 로컬에 대한 거고, 소규모 생산자, 약간 아이디어스 같은 플랫폼이라든지 뭐 조금 더 나가서는 카카오 메이커스, 와디즈 같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사실 제가 기대한 방법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 공장이나 공급 업체를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오타가 났네요. 오타까지 정확히 수정해서 답변을 주네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뭐 셀러 커뮤니티 이런 거 진짜 많죠. 보통 이제 의류 같은 그런 제품들은 뭐 봉제 커뮤니티 카페 같은 것도 있고, 식품이라든지 그런 공장들도 따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바로 나오네. 네. 자, 해외 플랫폼은 알리바바나 1688 여기서도 알려주고요. 중국어까지 꽁창이라는 중국어까지 알려주네요. 오프라인까지 활용해야죠. 맞습니다. 모든 초보분들이 다들 도매 사이트 막 이런 온라인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예전에 소싱할 때 오프라인에서도 엄청 많은 제품을 봐왔거든요. 실제로 업체 미팅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별화된 제품을 봐서 이런 데를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죠? 박람회나 전시회 제가 참가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 영상에서. 이런 거를 되게 쉽게 금방 알려주니까 정말 감탄스럽네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조금 이제 중국의 로컬 공장 같은 거를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좀 잘 많이 안 나오는 편이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1688이나 알리바바 말고 중국의 로컬 공장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 1688이나 알리바바 같은 대형 플랫폼을 벗어나
중국의 로컬 공장을 직접 찾는 것은 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품 소싱을 위한 좋은 접근이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진짜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은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실행 팁까지 알려주죠. MOQ 협상, 통역 준비. 이번에는 그럼 국내 공장 한번 볼게요. 차별화된 제품을 제조하는 대한민국 국내 제조 공장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야. 국내 공장은 중국처럼 대량 생산 중심이 아니라 소량 맞춤 제작이나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진 곳이 많아서 경쟁력 있는 상품 소싱에 유리할 수 있어. 제조 거래 센터라는 이 사이트에 한번 들러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팩토리 온, 저도 예전에 많이 들렀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뭐 이런 사이트도 있는데 솔직히 여기는 조금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발품 팔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뭐 아이템 스땡땡, 판다 땡땡, 셀링 땡땡 같은 그런 검색 툴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영상이 이제 곧 오픈이 됩니다. 미리 찍어놨고요. 편집까지 해놨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템 스땡땡이나 판다 땡땡 같은 프로그램이 상품 소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라서 특정 업체나 프로그램을 지칭할 수는 없거든. 답변에 아이템 스땡땡은 아이템 스 000, 판다 땡땡은 판다 00으로 표기해줘. 바로 답변에 아이템 스땡땡이라고 얘기해주고 판다 땡땡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키워드 분석이나 시장 트렌드 파악을 도와주는 도구야.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도구가 상품 소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 수요 확인, 경쟁 분석, 시간 절약. 다만 한계도 분명해. 와, 이거 제가 영상에서 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 해주네요. 제가 영상을 찍어놨던 게 나중에 3월 달에 오픈이 될 건데 이런 키워드 툴에서 찾은 상품이 니꼴 좋은 제품이 절대 아니다라고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었거든요. 바로 나오네요. 좋은 제품을 자동으로 찾아주진 않아. 결국에 소싱은 별개, 데이터를 해석해야 된다. 비용 문제. 내 생각에는 초보자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참고용으로 쓰는 건 괜찮아. 이 말도 제가 유튜브 영상 찍어 놓은 거 했거든요. 이 엑셀 그룹 3가 그 대본을 봤는지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네요. 아이템 스땡땡 같은 도구로 수요만 찾은 뒤 그걸 기반으로 독특한 상품을 소싱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공급처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어야 진짜 경쟁력이 생겨. 여기서 한 번 더 몰아세워 볼게요. 아니 그런 키워드 분석 툴로 수요는 알 수 있지만 차별화된 상품은 찾을 수 없잖아. 네 말이 맞아. 아이템 스땡땡이나 판다 땡땡 같은 키워드 분석 툴은 수요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직접 찾아주는 건 아니야. 이건 초보자든 경력자든 이런 도구의 본질적인 한계지. 키워드 분석 툴의 한계와 현실. 키워드로 도매 사이트 가보면 이미 비슷한 물병 수십 개가 올라와 있어. 차별화하려면 디자인, 기능, 스토리를 바꿔야 하는데 툴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안 줘. 출발점만 제공할 뿐 차별화된 상품은 네가 공급망과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야 돼. 이 정도면 진짜 무섭네요.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 그럼 제가 지금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게 모든 질문이 항상 무료인가?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룹3는 질문이 몇 개까지 무료야? 내가 듣기로는 2시간에 15개 질문까지 무료라던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2025년 2월 25일 기준으로 무료 사용자는 2시간당 25개 질문까지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어. 제가 아까 유튜브 촬영 중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유튜브 촬영 중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스스로 막 학습하는 것 같아요. 유튜버 남이사 리뷰 알아? 그 사람 얼굴을 만화처럼 그려줘.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아. 만들어줘. 이 정도는 솔직히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성공파리 3명만 말해줘. 자,